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그렇죠. 예.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네, 벌써 취업을 부탁해가 세 번째 회차인데요. 세 번째죠. 네, 방송 나간 이후에 취준생들한테 네. 덕분에 힘이 많이 됐다, 아. 고맙습니다 등의 문자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연락도 진짜 많이 왔지만 무엇보다도 약간 취준생들을 대표해서 네. 제가 그 자리 앞에 서서 많은 주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감개무량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찬 취업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중! 진! 나! 야! 반가워. 네. 네. 취중진담 말고 취준진담입니다. 네. 이 뭐냐면요, 20대가 가진 그 고민들을 한번 들어보고 같이 소통해 나가는 공간입니다. 먼저 오늘 취준진담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인재개발연구소 대표이자 전국의 학생들을 위해 취업전담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는 정철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팡팡 한 방에 날려드리는 아우. 정철상입니다. 야! 다음 분이 굉장히 부담되시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강현규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업의 비밀을 시원하게 벗겨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취준진담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꽃미남 토론어, 고려대학교 토론동아리 고란도란의 회장 최낙원 학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최낙원입니다. 네. 그리고 토론의 여왕입니다. 역시 같은 고려대학교의 고란도란에 속해 있는 김민지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김민지입니다. 네. 취준진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 보면은요,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토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두 팀의 토론 지켜봐 주십시오.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 A양입니다. 저는 학점과 스펙 중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기업 면접만 가면 자꾸 떨어집니다. 엄마, 나 또 떨어졌어. 아니, 우리 딸이 왜 떨어져? 너가 S대에다가 올레인데 왜 떨어져? 너 그때 그리고 같이 갔던 지연이 걔는 붙더니 떨어졌니? 지연이는 붙었어. 아니, 걔가 왜 붙어? 걔는 공부도 못하고 너보다 예쁘긴 하지만 왜 근데 걔가 왜 붙은 거야? 몰라, 걔는 얼굴이 예쁘잖아. 진짜 얼굴이 예뻐서 붙은 거야? 우리 딸도 보자. 어디 한번. 눈도 눈 쌍꺼풀 정도하고 코 조금만 입도 엄마가 미안하다 진짜. 너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거야. 저도 김태희 씨처럼 성형수술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취업 성형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네, 기가 감사합니다. 막히네요, 진짜. 네. 이게 취업 성형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어떻게 정철상 교수님께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학생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었는데요. 네. 요즘은 네. 찾아와서 직접 상담하는 친구들도 있고. 성형에 대해서. 네. 어허. 근데 저는 상담하진 않았는데 학기가 지나고 나면 얼굴이 바뀐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좀 외모 때문에 지속적으로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은 취업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취업에 외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은 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는 게 아무래도 그들의 입장은 못 돼봤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랐을 때보다 네. 살이 좀 쪘을 때 조금 더 잘된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때 진짜 잘생겼다고 잡아 있었는데 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못나지고 좀 캐릭터를 얻으니까. 저 네. 화면에 세상에. 네, 굉장히 잘생긴 이 청년 누군가요? 네. 저인가요? 네, 정말 저일걸요. 다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혹시 닮은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0.1초 네. 이종석이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정철석 교수님께서는 보셔서 괜찮으십니까? 좀 사실 외모지상주의라는 이런 비평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들은 식스팩을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스팩이 된다. 이런 식스팩. 그런 네. 말이 그런 있군요. 말까지도 나섭니다. 아하, 그럼 또 강현규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이 취업 성향이 뭐 어떤 분이 필수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아니 저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옆에서 나왔어요. 예. 예.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성형률이 보면 세계 1위거든요. 1위요? 예, 77명 중에 무려 1명꼴이 합니다. 근데 와, 진짜 많네요. 아니, 더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20대는 10명 중에 4명이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요? 거의 절반에 가까이. 일본의 두 배, 가까이. 일본의 2배. 혹시 네. 그 MC께서는 쌍코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쌍코피? 아니요. 쌍코피? 모르겠는데요? 어렸을 때 모르겠네. 혹시 쌍코피 많이 안 났어요? 맞아서 많이 이렇게 맞아서. 네네, 저의 일이었거든요. 이 쌍코피가요. 쌍꺼풀, 쌍꺼풀. 콧대, 아, 피부를 지칭하는 겁니다. 피부 수술 야. 한꺼번에 하는 건데요. 예. 이 비용이 무려 149만 원이에요. 아. 아니 학생들이 예. 뭐 토익 보는데 돈 없다고 4만 원이거든요. 요거 아끼면 네. 토익 137회를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토익 만점 찍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게요. 그 네. 시간에 이 뭐 토익 공부해야죠. 네. 인적성 공부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급 비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최종 진담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인상이 비호감인 나, 취업 성형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취업 성향에 관한 그런 얘기도 속 시원히 한번 들어보고 네. 예, 고민도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논제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찬성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하시죠. 네, 찬성팀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팀은 취업 성형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오늘 유재한 MC님을 처음 뵙는 순간 아, 인상이 참 좋으시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처럼 사람을 사랑해요. 평가하는 사랑해요. 과정에서 인상이 중요 요소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취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이니 기업 인사 담당자 8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8%가 외모를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인사 담당자 10명 중 6명은 입사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취업 성형은 단순히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위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호감인 얼굴을 호감으로 만들므로써 외모로 인해 본인의 역량이 평가절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토론 동아리 회장답게 예, 또박또박 또박또박. 잘 얘기해줬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반대팀은 취업 성형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업 성형이라는 것을 찬성하기 위해서 저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취업 성형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취업을 했다는 어떤 명확한 근거요. 하지만 과연 이런 근거가 있는지 저는 의문을 표하는 바입니다. 야. 면접에서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그 이유가 외모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죠. 실제로 면접에서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 뭐 그 기업과 맞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 등등이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면접에서 이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 그 지원자가 실제로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면접장에서 그 특성이 맞지 않아 보이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즉, 면접 탈락의 이유가 외모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취업 성형을 조장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간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편입니다. 제 네. 났습니다. 혹시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그렇진 않죠. 네, 토론이니까요. 예, 네. 근데 이 어조에서 확실히 토론이라는 것은 네. 그 어조와 말하는 그 투가 굉장히 분위기를 압도한다는 것을 한번 배웠습니다. 네, 기가 알겠습니다. 막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1분 발언 들어봤고요. 네. 지금부터 취업 성형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토론 배틀 전반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철상 교수님, 아까 식스팩, 스펙 얘기 네. 말씀하신 것대로 약간 그 외모가 네네. 진짜로 그 취업 준비에 있어서 약간 불합리한 요소가 되거나 불이익적인 측면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네네. 어떻게 아까 생각하십니까? 반대팀 말씀처럼 네네.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이제 취준생들을 평가하는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2016년 3월 22일자의 조사에 따르면 네. 인사 담당자 33.7%가 스펙이 조금 부족해도 외모가 뛰어난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약 48%가 네.
외모 때문에 감점 및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휴, 꽤 이런 많네요. 또 인사 담당자가 대학에 이제 사석에 오시거나 특강을 할 때 네. 후배들에게 인상에 대한 지적들을 한다랍니다. 네네. 그래서 머리숱이 없다든지 안면이 비대칭돼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너는 성형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취준생들이 성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하. 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준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강현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같은 인사 담당자로서 아까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저는 그 통계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네. 굉장히 의문이고요. 800명 네, 가량의 교수님. 네, 됐습니다. 네. 네, 그건 벌써부터 됐고요.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네. 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네. 정말 극히 일부일 뿐이다. 네.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앞에서 자꾸 통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인사 담당자들에게 실력이 네. 취업에 영향을 미치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100%가 오케이라고 할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통계 오류고 사람 잡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모가 떨어졌다기보다 네. 외모의 덕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외모가 절대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확실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사실 기업에서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조금은 취준생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김민지 학생은 이 취업과 그 외모가 좀 어느 정도의 그 상관관계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럼 저를 보지 말고 카메라가 너무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정철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하. 그것이 외모일까요, 인상일까요? 아우. 외모라고 한다면 그것은 취업 내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업무 내용과 상관없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한 요소죠. 하지만 인상이라면 우리 모두 타당성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상이라는 것이 과연 취업 성향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잔적인 예로요. 친학원 토론자께서 입론에서 유재환 MC님 언급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유재환 MC님께서는 오히려 살이 찌고 나서 자신감을 얻어서 인상이 좋아지고 성공을 하신 케이스죠. 그렇다면 오히려 취업 성향에 명백한 반대되는 케이스 아닐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최나건 학생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희 지금 취업 성형을 하려고 하는 취준생들은 본인의 외모가 지나치게 비호감이라든지 아니면 외모에 지나친 컴플렉스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아, 그분들이 그런 고민은- 학생들은 성형 없이는 사실상 그것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취준생들에게 다 성형을 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취업 성형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 실제로 이력서나 면접에서 지원자의 외모가 과연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강윤 교수님, 그 1차 면접, 1차 서류 이런 데서 그 외모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외모를 평가하는 항목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만약 거요. 그런 네. 기업이 있다면 난리가 났겠죠. 아하, 그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면접관의 취향에 따라 이 인상에 높은 점수를 두는 면접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업은 이런 부분을 네. 예방하기 위해서 면접 제도라든지 서류 전형을 더욱 강화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네. 저런 부분은 오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네. 혹시 그 아시아나 항공하면 네. 뭐 어떤 분들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미소가 예쁘신 예쁜 분들? 분. 미소가 네. 이쁘고. 그렇죠. 키가 또- 좀 크시고 왜냐면 네. 가방을 좀 올려두시거나 돌아주실 때가 많으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아시아나가 사실 올해부터 네. 이력서에 네. 사진을 없앴습니다. 우와.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없앴고요. 네.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진을 삭제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아시아나 항공이 왜 없앤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아, 예. 뽀샵이 기가 막히거든요. 네, 뭐 그것도 하나 이길 이유가 수가 될수 없어요. 있겠죠. 나타났는데 다른 맞습니다. 사람이야. 네. 그래서 항상 확인해 보죠. 네. 본인 맞는지. 네. 실제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인사 담당자들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네. 네.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가 영향력을 상당히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정한 직종에서는 네. 80%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죄송한데 우리 정철상 교수님 주변에 이상한 인사 담당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최근에- 영리
역량 예. 중심으로 이렇게 예. 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과거에도 특정한 기업에서 관상을 봤었다라고 하고 아까 인상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인상의 그 말에서 사실 외모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인사 담당자 역할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학생이 외모가 출중한 학생이 있고요. 능력과 자기 전문성이 아주 갖추어져 있어서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뽑은 우리 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인재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외모만으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성을 저는 평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인재가 2명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비호감입니다. 한 명은 외모가 호감형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부터 뭐 비호감, 호감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비호감, 호감 기준이 뭔가요? 주관적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죠. 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네. 호감, 비호감은 따라서 이 호감, 비호감 나누는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본인을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연장되다 보면은 자기 실력을 당당하게 내놓지도 못하고 맞아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를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뭐랄까 뿜어져 나오는 기라고 할까요? 웃는 표정이라던가 말투에서 그런 자신감에서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네. 단연코 후자라고 보거든요. 실제로는 70% 이상이 초두효과라고 해서 네네.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에게 네네네. 높은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네.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싶지만 네네. 짧은 시간 이내에 좋은 인상을 가지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네. 너무 폄하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물론 능력, 직무 역량, 인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지금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점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아예 외모를 기업에서 보지 않는다고 인상을 보지 않는다고 지금 확언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우리 나건 씨께서는 제대로 제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으셨군요. 저는 시종일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외모를 일부 볼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는 외모보다는 실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부 본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논제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외모가 비호감이어서 고민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아까 이제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 전형부터 외모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일부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현상이 성형을 하지 않으면 외모를 바꾸지 않으면 취업에서 탈락할 수 있다.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게 전반적인 그 현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반론을 드리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쪽도 전부 다 성형을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네. 그런 뜻은 아니고 비호감인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아예 취업 전선에서 자신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펼쳐볼 기회조차 없이도 박탈당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학생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쪽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학생 입장에서 한번 네. 주제를 바꿔보고자 합니다. 네네. 정작 취준생인 우리 학생들이 취업 성형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취직이 되기 위해서겠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통 취업 성형이 합리화가 되려면 그런 명확한 인과관계로 인해서 네. 취직이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취업 성형을 하려는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제가 취업 성형을 하려는 이유에 대한 통계 자료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네네. 네. 취업 포털 사람인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네. 사람들이 취업 성형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뭘까요? 전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아쉽게도 이 통계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네네. 첫 번째 이유가 면접에서 유리할 것 같아서입니다. 유리할 것 같아서. 같아서. 네, 두 번째가 외모도 중요한 스펙일 것 같아서. 세 번째가 취업 희망 분야가 외모를 중시할 것 같아서. 그리고 네 번째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 같아서. 네, 이처럼 취업 성형을 실제로 희망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조차 네네. 예상에 기반한 희망사항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아까 예상했듯이 실제로 성형 후 취업에 성공을 한 지인이 있어서라는 통계를 볼까요? 네. 네. 전체의 3%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안 됩니까? 네, 저는 과연 이것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대측 의견 제시해 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찬성 측. 드리고 싶은데 네. 네.
그 또 다른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네네. 취업 성형을 한 후에 네. 53.8%의 네네. 그 성형 후의 사람들이 네네. 가장 큰 효과로 자신감을 크게 회복했다라고 네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취업 성형이 바로 취업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면 네. 본인의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취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취업 성형이 그런 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네. 저희 공통의 함의를 보자면 자신감이라는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최나건 토로자님, 자신감이 외모로만 얻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외모로만 얻어지지는 않지만 외모로 얻을 수도 있죠. 외모로 얻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자신의 역량을 더욱 함양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진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근데 왜 외모로는 얻으면 안 되는 건지 사실 과거에 기업이 그런 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뭐 외모를 보고 네. 집중해서 뽑는다든지. 네. 하지만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첫째, 채용 도구를 정말 심도 있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서류 전형 기준도 정량적으로 더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근의 현상이랑 과거의 현상이다. 기업은 냉혹합니다. 이익을 내야 되는데요. 이익을 내야 되는데 외모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실력이 있어야죠. 예. 네. 그 말에서 그럼 이익을 낼 수 있다라면 외모도 평가한다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아니요, 제가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네, 아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두 팀의 네, 이 토론이 토론, 한창 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중간 작전 타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취업 성형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토론 배틀 후반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에 앞서서 약간의 그 팁을 조금 부탁드리려 하는데요. 어떤 팁이요? 강윤 교수님께서 일단 그 성형이 좀 반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좋은 외모가 없는 상태에서 그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조금의 팁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아주 있으신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 역시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분은 말도 예. 아름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네네. 좋은 이미지는 사실은 외모가 아니라 네네.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군요. 좋은 마음에서 네. 사실 좋은 외모가 나오는 거거든요. 좋은 인상이.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면접관들 교육시킬 때 네. 꼭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요즘 많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네. 면접장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때는 네. 대부분이 네. 인위적인 미소를 짓습니다. 입꼬리 이렇게 다 올리죠. 예, 맞아요, 맞아요. 눈이 안 그래서- 오는 미소.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입꼬리만. 하나같이 표정이 다 같아요. 네.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을 교육할 때, 네. 자 면접관님들, 우리 지원자들이 네. 문을 열고 네. 들어오는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어우. 왜냐하면 네. 평소에 인상 관리가 잘 된 분, 네네네. 그리고 마음이 긍정적인 분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들어오는부터? 아하. 활짝 웃고 들어옵니다. 아, 그럼 면접관들이 보고만 있어도 너무 네네. 기분이 좋아져요. 네. 네. 그리고 말 한마디도 못하면요? 물론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해요. 네, 왜냐하면 네. 긴장이 풀어진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마음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네. 평소에 인상 관리를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혹여나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들어올 때 다른 면접관님 분들께서는 네. 들어올 때부터 웃고 들어오면은 저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들어오는데 저렇게 가볍게 들어오나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까요? 아, 혹시나? 이렇게 가벼운 미소, 네. 뭐 예. 하하하 웃으라는 게 아니 아니고요. 그냥 예. 이러고 오는 거예요. 가볍게. 이러고 오는 거예요. 예. 가볍게 아주 부드럽게 아, 부드럽게 평소에도 정도? 나는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할 네네네. 거야. 오늘 잘 될 거야. 그런 네. 미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제작진 앞으로 또 다른 사연이 하나 더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혹시 25살처럼 진짜 해주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취업준비생 비양입니다. 저는 주걱턱 때문에 대인관계 기피증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외모 때문에 주위에서 여자 김구라라는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지만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에 실패할 때마다 마음의 상처는 더해가고 취업 스트레스로 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에게 항상 미안해하시던 부모님께서 먼저 성형수술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해주셨어요. 결국 저는 주걱턱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외모가 예뻐지니까 내면의 자신감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이 경우는 주걱턱 수술을 하고 나서 오히려 자존감을 찾으신 네. 경우겠죠. 다른 프로그램은 이렇게 취업은 아니지만 성형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만큼 약간 취업 성형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좀 계시는 게
아닌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지 학생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 제가 취업 성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인데요. 네네. 제가 여기서 거시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면서 약간 전반전이랑은 다른 주제를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인 거. 네, 성형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네. 개인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걱턱이라던가 안면 함몰이라던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취업 성형이라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그것이 마치 꼭 필요한 것처럼 조장되는 이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요. 네. 사회적인 압박이 생기겠죠. 만약에 내가 외모에 그다지 큰 컴플렉스가 없는데도 네.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아, 성형을 하면 혹시 될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회가 내 성형을 원하니까 이 성형을 하게 되면 취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네. 이런 중대사를 결정하게 되면 저는 그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민지 학생 의견 잘 들었고요. 네. 최낙원 학생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취업 성형은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반대측에서는 이렇게 필요하고 하고 싶은 학생들도 취업 성형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전반전부터. 그리고 반대측에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내면의 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상 저는 이렇게 외모 때문에 큰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네. 내면이 강하면 된다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조금 더 변질이 되면요. 너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네. 못생겼으면 노력이라도 더 해야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시나요? 이분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취업 성형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허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취업 성형을 무작정 반대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또 저희 제작진 앞으로 다른 사연이 하나 더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재환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생 A군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원빈 씨처럼 큰 눈을 갖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자가 무슨 성형수술이냐, 쌍꺼풀 없는 눈도 예쁘다며 반대하셨지만 큰 결심을 하고 성형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 비나 송중기 씨처럼 아, 요새 쌍꺼풀 대세죠. 없는 눈이 큰 인기를 끄는 거예요. 네. 쌍꺼풀 수술한 게 그때 좀 후회가 됐습니다. 심지어 모 기업의 면접에 갔다가 옆에 앉았던 남학생과 혹시 쌍둥이세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이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 면접이 끝나고 실제로 물어봤대요. 그 남학생에게 어디서 성형수술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제가 수술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했지 뭡니까? 아이고. 연예인처럼 만들어준다고 광고하던 인기 성형외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네. 다시 성형수술 전으로 돌리고 싶네요. 아이고, 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앞 사연이랑 좀 완전히 반대의 사연이네요. 그쵸. 네, 사실 요즘 성형 열풍이 불면서 네. 이런 고민 가지시는 분들 분명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네. 저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네.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력 위주의 사회로 가야죠. 외모로 따지면 사실 뭐 제 라이벌인 박명수 씨나 김재동 아니, 씨도 수술 한 100번씩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이벌 치고는 이기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너무 성형이라는 비약이었나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 성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드는 것도 좀 네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교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치아 같은 경우도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치아 성형이라고 라미네이트 하는데요. 아닙니까? 네. 터미네이터 아닙니까? 그거?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 예. 그래서 이게 치아 성형이라고 하는데 치아 교정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 네, 그런 걸 성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점을 뺀다든지 아주 간단한 것도 시술이라든지 이런 네. 말로 그렇죠. 쓰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을 떠나서 제 아주 가까운 가족 중에 하나가 네. 외모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형에 대해서 네.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한 개인이 가지는 그 외모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위안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지 학생 의견은 좀 어떤가요?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지인분의 사례의 경우에는 취업을 위한 성형이 아니라 대인관계 전반을 위한 개인의 선택에 의한 성형 아닌가요? 물론 지금도 우리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모두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가지고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간 좁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회에 이런 취업 성향의 분위기가 조장이 된다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우리 일반 취준생들입니다. 우리 TV 프로그램의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모든 취준생을 위한 것인데 만약에 그런 뭐랄까요 취업 성형이라는 것이 조장이 됨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려면 성형을 해야 한다. 취업 뭐 성형을 이런? 이제 조장하는 게 아니라 소수라도 그들의 의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저희 쪽은 의견을 드리는 소수라고 겁니다. 말씀하시지 않고 전반전에서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가정을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인사 담당자들이 대부분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으니까 외모가 지나치게 비호감이라서 컴플렉스인 사람들은 취업 성형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네, 의 지금 찬성 측에서는 너무 그 아주 협소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그런 부분은 우리 민지 씨께서도 개인의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네. 그런 것은 가정이고 허수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비호감과 못생김을 이퀄로 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힙니다. 네네. 사실 좀 외모가 아주 빼어나게 예쁘지 않더라도 굉장히 호감을 가는 친구가 있고 네. 네, 사실 굉장히 뭐 인형같이 예쁘지만 좀 정이 안 간다거나 맞아요. 네, 호감형이 아닌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그런 있거든요. 단어 하나 있잖아요. 향기 없는 꽃. 네, 그렇죠, 그렇죠. 예쁘지만 뭔가 매력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비호감이라는 단어와 못생겼다는 단어를 이퀄로 놓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외모를 바라볼 때도 사실은 조금 더 매력이라는 단어를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모를 바라볼 때 이 외모를 단지 미남 미녀로 이렇게 한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요인에서 만약에 그 한 개인이 불리한 요소에 있다라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실 요새 트렌드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는 네.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너무 인위적인 느낌의 얼굴보다는 사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얼굴을 더 그렇습니다. 선호하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도 다시 생기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사실은 저도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네. 사투리 쓰지 마시고요. 사투리가 나오는데, 네, 네. 오랜만에 말하니까. 네. 근데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을, 이건 다른 얘기예요. 네. 네. 취업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속내가 네. 그냥 하고 싶어서. 네. 예. 근데 그거를 마치 이유가 취업 필요한 때문에 거죠. 이유가 필요한 네. 거로 이렇게 명목이 필요하고. 명목을 네.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 성형은 저는 사실상 반대를 좀 하는.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성형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면 전 누구든 성형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제 친구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네. 제 친구는 평소에 인상이 사납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그 후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면접에 번번이 떨어져서 본인은 되게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내 인상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눈매 교정술을 했고 그 후에 약간 인상이 좋아지면서 네. 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면접에 그 다음에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또 그것 때문에 본인이 붙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지 달라진 그 친구의 외모가 당락을 결정지었다기보다는 네. 그 컴플렉스의 극복에 따른 자신감 회복과 그리고 이제 외모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었으니 다른 분야에도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취업 성향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면접을 보는데 네. 우리 그 진행자들이 웅성웅성해요. 네. 와, 쟤는 정말 산적 같다. 산적 같다. 어디서 뭐 막노동 하다 온 친구 아니야? 오. 그렇게 이제 흠하게 생겼어요. 네네.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쫙 하는데 네.
본인이 준비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성실하게 프로젝트도 해오고 그래서 저희 면접관들이 네. 만장일치로 그 친구를 뽑았습니다. 저 외모만 보고 그래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고 네. 또 심층적으로 네.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 그런데 산적 제가 같다는 한 가지 이야기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적 같다라고 먼저 말을 했다는 거죠. 웅성웅성 거렸다는 게 문제죠. 그런 사회니까 취업 성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친구가 그분께서 네. 산적 같지 않고 네네. 더 호감인 외모셨다면 아.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었겠죠. 아, 네, 이번 저는 하려고 외모에 했는데. 대한 판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을 그러나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직접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아. 제가 이제 특정 네. 대기업을 몇 군데 보면 외모가 상당히 다릅니다. 아. 전체적으로 외모가 다르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공정하게 평가를 받았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좀 공정한 평가를 많이 취업 성형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네. 취업 성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네.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성형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토론 배틀 후반전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찬성팀부터 그럼 한번 최후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 찬성팀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선 지속적으로 외모지상주의 벗어나야 한다. 인사 채용 과정에서 외모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우리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취준생들에게 사회가 바뀔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치와 우리 사회의 현실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취업 성형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반대팀도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반대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취업 성형을 말씀하실 때 자신감이 가장 큰 요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나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납게 생겼지만 제 능력을 쌓음으로 인해서 면접을 극복한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시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어야 할 성형이라는 중대사가 취업 성형이라는 풍토 조장으로 인해서 사회적 압박, 그러니까 외부적 이유로 인한 선택이 되게 되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이것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저희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팀 다 의견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네. 그 취업 성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긴 것만으로도 그 충분히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네. 어떤 분은 이제 내적인 미가 중요하다 하시고 당연히 또 외적인 미도 함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적인 미, 외적인 미가 같이 공존하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성형수술은 천만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외모보다 더 큰 매력과 경쟁력이 내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코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취준생 여러분, 여기는 강서구 화곡동 실시간 취업시험부 방송 취업학교. 예, 여기는 한국 직업방송. 저는 존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철수입니다. 상반기에 100개, 하반기에 한 120개, 그리고 뭐 한 99개, 119개 이렇게 떨어지면서 제가 어제도 하나 떨어졌어요. 네, 사실 드디어 2016년 상반기 공채가 시작됐는데요. 삼성이 공채의 시작이고 공채의 끝은 어디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데 주는 만큼 시킨다. LG가 되게 자수서랑 악명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장단점이나 성장 과정 쓸 때 진짜 소설처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키 쓰고 취미 특기 뭐라고 썼습니까? 저 승마요. 제 첫 면접 기업이었던 삼성. 저희가 써봤던 기업들 경험담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 찬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는 한국 직업방송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의 저는 존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철수입니다.
저희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이라는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진행자이자 동명의 책 취업학개론의 어떤 저자인 철수와 존슨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본명이 철수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 방송이 좀 기업 얘기를 좀 세게 하는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 이름을 좀 감춰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우리나라 제일 흔한 이름 철수로 바꿨습니다. 네, 저도 역시 비슷하게 가명을 쓰게 됐고 저는 이 친구가 우리나라 색깔 나는 철수라는 이름을 택했길래 저는 존슨이라고 저는 조금 승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린든 존슨이라고 해서 존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는 너무 기업 욕을 많이 하고 좀 약간 비속어를 많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면접이나 아니면 서류 통과 때 좀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막 피살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전혀 저희 언론 통제도 언론 뭐 출연도 안 하고 그랬는데 사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한 매 상반기에 100개, 하반기에 한 120개 이렇게 기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뭐 한 99개, 119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취업 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같이 울고 웃는 방송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주간의 채용 소식과 취업 관련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시장의 흐름도 짚어드립니다. 철수! 존슨! 주간 채용! 설명서!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2016년 상반기 공채가 시작됐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이번 상반기 공채가 몇 번째 공채인지도 잘 모르겠어. 네, 이제 봄이 오는 것처럼 또 상반기 공채가 시작이 됐고 그렇죠. 늘 그랬듯이 이번 공채의 시작은 역시나 삼성이겠죠? 아니죠. 그게 약간 구시대적인 마인드예요. 요즘에는 사실 삼성이 어떤 공채의 효시가 아니고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삼성이 개강과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삼성이 공채의 끝이고 공채의 끝은 어디다? 공채의 시작이 삼성이 공채의 시작이고 공채의 끝은 어디다? 그렇죠. 네. 이제는 약간 채용 동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채의 시작을 연 것은 바로 현대자동차. 현차그룹.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역전되는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맨날 사트랑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같은 날 보기 시작하더니 그치. 삼성이 이렇게 뒤로 한 발짝 물러난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때만 해도 현대자동차는 막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뒤에 쳐져 있다가 그러니까 진짜 뭐 공돌이들이나 그런 막 애가 이렇게 같이 딱 막 면접 가면 막 다 한자로 써 있고 그러니까. 여기 주눅 들고 막 그러잖아. 약간 예전에는. 현대자동차가 이 연봉을 높이면서 갑자기 각광받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렇죠. 한번 진짜 약간 도전처럼 삼성그룹이랑 같이 3월 2일에 공채를 연 거지. 근데 뭐 당연히 그 현대자동차 인적성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트는 무조건 다 볼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그 서류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취준생들의 그 애완을 노래한 시 그거 들어본 적 있나요? 그 해밍웨이가 쓴 시 있잖아. 아 진짜로? 그 6단어로 그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시를 써봐라. For sale, baby shoes, never won. 자, 아무튼 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도 뭔지 모르겠는데. 전혀 펼쳐보지도 않았다. 흠화책을 샀는데. 자,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전이랑 다르게 슬픈 얘기죠? 아무튼 2016년 상반기 공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3월 2일에 시작을 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이 중에서 가장 처음 썼던 기업이 있잖아요. 첫 공채. 그렇죠. 저한테도 공채의 시작은 삼성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썼던 기업도 삼성이고 삼성은 서류 다 통과시켜주잖아. 그래서 제일 처음 서류를 붙은 기업도 삼성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삼성 사트까지 붙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 번도 못 붙었는데. 그래서 제가 첫 해에 붙었어요? 이 대통령이고 너는 그냥 평민인 철수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트를 그런가요? 붙은 사람과 안 붙은 사람은.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죠? 그래서 제일 첫 면접도 삼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많이 써보라는 게 제가 면접 가면 되게 안 떠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첫 면접 가니까 떨리더라고. 웃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진짜 그 임원들 앞에서 좀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아니 긴장 풀고 하세요. 아니 그리고 일단 취준생들이 뭐 이건 나중 얘기겠지만 양복을 입어본 적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양복을 입어보고 넥타이까지 매고 그 양복쟁이들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숨도 좀 막히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처음 쓸 때는 자소서라는 걸 안 써봤으니까 재밌잖아. 그러니까 뭔가 장단점이나 성장 과정 쓸 때 진짜 소설처럼 쓰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삼성은 조금 간단하잖아. 그렇죠. 뭐 그때 당시에 뭐 장단점 성장 과정 뭐 존경하는 인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인물 못 썼습니까? 전 마이클 잭슨.
아 진짜요? 근데 붙었어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소리 안 보잖아. 그래서 떨어졌구나. 근데 제 친구는 삼성 서울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졸업일자를 잘못 적었어. 2018년을 적은 거야 그때 당시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무조건 자소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취업의 성패가 좌우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날짜별로 이렇게 딱딱 정리해 놓는 거지. 오늘이 만약에 4월 1일이라고 치면은 4월 1일에는 뭐 어디 이렇게 써야 된다. 그치. 4월 2일에는 어디 써야 된다. 이렇게 딱 적어놓은 다음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쓸 수가 없어. 그치. 목표만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금운동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놔야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취준생이 약간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방학 동안 놀다가 이제 자소를 쓰는 거야. 약간 일 같잖아. 아침 한 11시에 일어나서 자소 쓰고 그래. 밥 먹고 자고. 이게 주말엔 좀 쉬어줘야 돼.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5일만 쓰고 이틀은 쉬고 그런 생활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한 3년 4년 취업 준비해도 지치지가 않아. 계속 지금도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써본 기업보다 안 써본 기업 꼽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써봤던 기업들 이제 그 경험담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 찬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취준생만큼 전투력 충만한 부류가 또 있을까요? 도전 정신으로 중무장한 그대들에게 적을 꿰뚫는 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네.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기업에 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취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 어딜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네네.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여성들한테 많지 않나요? 그쵸. 인기도 많고. 저도- 아모레퍼시픽 아니면은 대한항공도 인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늘 그 1, 2, 3위권 안에 있었는데. 저도 대한항공 아니면은 삼성전자 이런 걸 좀 예상하는데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진짜로. 아, 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면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SK를 가장 선호하고요. 거의 뭐 76%가 선호한다고 압도적이네. 나왔고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CJ가 54.9%에 달하는 분들이 선호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이제 그 여성과 남성을 합쳐서는 CJ 그룹이 57.1%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친구 SK텔레콤 다니는 친구 있다고 많이 말했잖아요. 그 친구만 만나면은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자가지고. 그렇죠. SK 그때 그 잠깐 친구가 지금 한 6년 차, 7년 차 됐을 텐데 지금 벌써 억대 연봉이 넘어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초봉이 2011년, 12년에도 초봉이 5천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때 그랬으면 지금은 한 진짜 6천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초봉이 5천 넘는 데가 사실 은행 외에는 잘 없었어. 은행, 뭐 현대모비스, 그렇죠. 현대차, 삼성전자, PS 포함해서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SK텔레콤이 그런다는 건 진짜 굉장히 좀 이렇게 높은 수준이었죠. SK는 텔레콤보다도 그 에너지 쪽 계열, 그쪽이 이노베이션, 굉장히 꿀 회사라고 많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 근데 SK 잠깐 근무해봤던 적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 얘기 좀 슬픈 얘기인데 해도 됩니까? 아니 뭐 잠깐만. 지금은 없어진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죠. 인턴으로 제가 이게 3개월 통합됐죠? 그렇습니다. 그 SK 플래닛으로 지금 통합된 SK MNC라고 그 SK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서도 돈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업 문화 같은 게 굉장히 좀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래서 조금 실제로 제가 일해보니까 뭐 오래 일한 건 아니지만 한 2-3달 일했지만 굉장히 그래도 그 대기업 같지 않은 막 이렇게 막 정장 갖춰 있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그 제가 일했던 회사가 마케팅 회사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매니저로 통칭하더라고요. 팀장 빼고는 다 매니저님, 김 매니저님. 그다음 남자가 꼽은 2위 기업은 삼성이에요. 삼성도 솔직히 이해가 가지. 뭐 일등 삼성 기업이니까. 정도는 네, 그렇죠. 그다음에 LG인데 LG는 사실 이미지가 좋은 게 그 있잖아요. 인어의 LG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정리해보가 좀 덜하고 좀 경쟁이 좀 덜 치열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1위를 꼽은 기업이 CJ, 그다음에 2위가 SK, 3위가 삼성인데 그러니까 CJ는 진짜 좀 프로 취준생들이라면 다 아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왜 이걸 좋아할까요? CJ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는 돈도 연봉도 굉장히 짜기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꼽는 게 그거거든요. CJ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어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 무슨 뭐 카페도 하고 영화도 하고 뭐 음식점도 엄청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거를 할인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대. 그리고 몇 프로까지 간다고 그러더라.
한 30%, 40%막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싼 데 별로 없잖아요. 그쵸. CJ 그룹사들 중에서 싼 뭐 식당이나 그런 데 없는데 어쨌든 할인 받으려고 거기 계속 가다 보면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CJ 같은 경우 연봉이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J 지금 근무하시는 제가 뭐 선배분 아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CJ 지금 과장인데도 지금 부업을 하고 있어. 우리 같이. 그러니까 몰래 뭐 강연 같은 거 다니고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진짜 특이한 게 이번에는 대한항공이 전혀 안 보이네. 아무래도 그러네. 그 땅콩 사건의 여파가 이렇게 컸구나 싶네요. 무조건 1위 아니면 2위였거든. 작년만 해도 작년 하반기에 들어가고 싶은 기업 1위가 대한항공을 꼽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 진짜 1년 만에 진짜 하나도 없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진짜 한순간에 기업 이미지 훅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죠. 저희가 2016년 상반기에는 기업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자동차부터 좀 알아보면은 현대자동차가 다른 기업들이랑 다르게 공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상시면담 제도를 도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소서 같은 거 등록을 해놓고 있으면 기업에서 연락을 줘서 뭐 개별적으로 면담을 봐서 잘 보면 뽑는 약간 그런 제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가는 걸까요? 진짜 막 스탠포드 나오고 막 이렇게 싸가지고.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요. 제가 현대자동차는 일을 해본 적 있잖아. 대행사 있을 때. 일들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데 주는 만큼 시킨다. 근데 그런 만큼 좀 너무 학력보다도 그래 주는 만큼 일해야지. 주는 만큼 일 안 할 거야? 그 맞는 말인데 아직 맞는 말 하는 방송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뭐 현대자동차에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현대자동차 붙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근데 또 그걸 보잖아. 역사 에세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얘네가 그 인적성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추가했다가 그다음에 약간 주관식으로까지 도입을 한 거야. 그걸 주관식으로? 네, 그렇죠. 어렵겠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룹 인재상이나 가치와 뭐 역사 관련된 걸 하나 꼽아서 뭐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한국사 자격증인가? 그것도 진짜 거의 필수 자격증으로 꼽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토익 그러니까. 그거처럼. 난 근데 이런 거 하나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만들어낼 때마다 취준생들은 고통받는 거라고.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나. 아니 저희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입사할 때. 입사해서 일하는데 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사실 인적성 공부하는 것도 좀 부담인데 여기 또 역사 관련된 공부를 또 추가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 기업들에서는 무슨 인문학적 책을 읽은 뭐 독후감 같은 거 써내라 그러잖아. 그것도 진짜 이해 못하겠어. 왜 이렇게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그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고 입사할 때는 하라 그러고. 약간 이러면 취준생들 입장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부담이 가중되는 거지. 네.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다른 걸 보자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하나그룹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인적성을 없앴어요. 진짜 혁신적이더만. 그러니까. 아예 인적성을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가 진짜 유명했던 게 2011년도인가 하면 그 이전 전후로 해서 하나가 이제 그 이력서에서 그런 걸 받았어요. 부모 재산. 그래서 제 첫 이미지가 얘네는 진짜 약간 보수계 문화다. 근데 처음으로 약간 좀 이런 어떤 인적성 없애는 트렌드를 만드니까 신기하더라고. 근데 원래 이런 신문화는 약간 삼성이 만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요새 삼성이 조금 많이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밀리고 예전에 있어. 무조건 삼성이 이렇게 막 사진 안 받고 막 이렇게 막 서류 전형 이렇게 간소하게 하고 이런 게 다 삼성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요새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 분발하십시오. 아무튼 그리고 나서 다음에 꼽을 게 네, LG 같은 경우는 LG가 되게 자소서랑 악명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LG랑 SK 자소서를 쓰면 자소서에 부분 응선을 넘는다는 소리. 일단 분량도 많고 또 계열사마다 다 입력해야 되고 이력서 다 써야 되고 사진 다 붙여야 되고 학점 이런 거 다 입력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 사진 같은 거 또 사이즈 다 다르니까 올리고. 키 쓰고 취미 특기 뭐라고 썼습니까? 저 승마요. 왜요? 쓰면 안 돼요? 승마할 줄 아세요? 그럼요. 제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LG 조금 뭐 이렇게 쓰려고 본 건 아니고 한번 쫙 봤는데 이 계열사 이름도 좀 통일이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범한 판토스라고 알아요? 맞아. 그렇죠. 범한 판토스가 LG 계열사더라고. 몰랐어. 이거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건데 몰랐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당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입사 지원 불러오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계열사 이게 썼던 거를 혁신적이네. 그러니까 이게 G2보다도 G7보다도 혁신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LG도 그렇고 뭐 한화에서 인적성 폐지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락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서류 탈락은 아니고 면접 전형 중에 그렇죠. 탈락한 아니, 뭐 사람들한테 서류 탈락한 거 일일이 다 피드백 줄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래프로 나와서 뭐 어디에서 뭐 몇 퍼센트의 어떤 역량을 발휘했고 전체 지원자 중에 몇 퍼센트고 이거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나서 사실은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막 떨어지거나 막 내가 그 대답 잘못했어. 그렇지, 나 그렇지. 뭐 막 내 친구를 했어. 우리 부모님 고향이 거기라서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솔직히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게 너무 떨어지다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막 면접 떨어지면 막 이렇게 전화하잖아. 전화해가지고 저 왜 떨어졌습니까? 진짜 그런 거 해요? 철수 씨 하지 않았어요? 저 안 했어요. 저 안 했어. 저는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왜 떨어진 겁니까? 이거 진짜 진상인데. 진짜. 유유유 해가지고 진짜 보냈어요? 답장이 안 오더라고. 그렇죠. 어쨌든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왜 떨어졌는지를 말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혁신적이고 그렇지. 고맙지. 솔직히 말하면 근데 고마워 할 어쨌든 건가 싶은데. 그만큼 뭐 신경을 더 써주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기업 쓸 때도 좀 참고해서 준비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제니퍼 소프트라고 그 신의 직장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 썼는데 거기도 그래요. 거기는 이제 서류를 받을 때 그러니까 약간 논문 같은, 그러니까 좀 보고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가 무슨 실인가 2년인가에 대해서 글을 써서 보내라 그런 거였거든요. 실?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내라는 거였는데 A4용지 5장 분량으로 좀 써서 냈어요. 근데 떨어졌지. 근데 떨어졌는데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서류전에서 떨어지면은 한 사람 일일이 그걸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도 제 그거 경력 같은 같은 거 경우 되게, 들면서 예. 그 경력 되게 인상적이었다. 뭐 이러면서 다른 기업에서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써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읽어봤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도 좀 짜증나더라고. 어차피 떨린 거잖아. 네, 그래 아무튼 뭐 이런 롯데였던 진일보한 그 채용 전형이 좀 긍정적으로 좀 다가오네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가 진짜 악명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 학벌로 자르는 걸로 유명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복지와 급여가 굉장히 낮은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 예전 같은 경우 그래서 로또급이라고 하이급이라 그랬잖아. 하이그룹. 여기는 쓰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이런 채용 과정에서 좀 개선을 함으로써 가장 정점을 찍었던 때가 그때잖아. 롯데월드 타워 지을 때 신입사원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강강수월래.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좀 이미지 개선을 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천편일률적인 스펙보다는 구직자의 실무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요즘 기업 측에서 좀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른바 좀 묻지마 취업, 묻지마 지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묻지마 취업이라 그래서 묻지마 지원이라 그래서 좀 이러면 안 된다. 직무에 맞춰서 가고 싶은 데만 써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취준생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게 있었대요. 뭐 10명 중 6명은 묻지마 지원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한 4명 이분들 진짜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묻지마 지원을 해야 돼.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지원을 많이 해보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취업 전형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뭐 우리가 지원한 게 다 묻지마 지원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묻지마 지원이 없었으면 저희는 취업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묻지마 지원 안 한 신입사원을 고르는 게 더 힘들걸요? 솔직히 저도 은행 태어나서 한 번도 은행을 된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써봤는데 운 좋게 걸려서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렇죠. 이제 또 나올 겁니까? 자 아무튼 뭐 근데 사실 취준생분들도 뭐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될 게 사실은 그렇게 묻지마 지원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희처럼 퇴사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 취업이 힘든 상황인데도 또 1년 내 퇴사율 같은 거 보면 점점 또 그게 높아지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2014년 그 결과가 있는데 신입사원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25.2%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나오는 거야. 저희가 한 1, 2% 정도 올렸네. 그렇죠.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묻지마 취업을 막기 위해서, 묻지마 지원을 막기 위해서 그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실무 능력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무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냐, 그 실무 능력을 자기가 쌓아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 직무에 관심이 있다는 척도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보는 거는 뭐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무슨 창과 방패 같네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너무 팽팽해. 그러니까. 각자만의 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뭐 일단 지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진짜 딱 뭐 아무것도 모르고 기업 들어갔다가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그죠. 거. 예, 여러분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존슨 군 어땠어요 오늘? 저는 가장 불편한 게 이 친구한테 존댓말을 써야 된다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쵸. 근데 사실은 저도 그게 제일 불편하기도 했고. 저 이제 평소에도 존댓말 쓰는 걸로 합시다. 그렇죠. 존슨 군. 철수군? 철수찡? 근데 사실은 저희는 약간 너무 항상 음지에서만 방송을 하다가 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있는 데서 좀 방송을 해야 하니까 좀 약간 좀 위축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저희가 이제 말의 한 70%는 좀 비속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렇게 지금 저희가 30%만 가지고 지금 이만큼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2화, 3화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성에 관련돼서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 1위 기업이자 공채의 시작이었던, 지금은 아니지만 공채의 늘 시작이었던, 그리고 제 첫 면접 기업이었던 삼성 해부해보는 시간을 그렇죠. 갖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삼성 그 공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꼭 봐야 되고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한번 낱낱이 털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 친구랑은 완전 다른 입장에서 사트도 붙어보고 최종 면접까지 가본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지켜보세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 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서를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시려다가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예! 너무 좋아요, 진짜. 예. 취준생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 가장 기다렸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쵸? 맞습니다. 저도 아나운서 시험 보기 전에 정말 많은 자기소개서를 썼는데요. 이 자기소개서는 1차에서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선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말은 쉽지 사실 가장 어려운 겁니다. 네. 저도 여기저기 뭐 많이 지원을 해봤지만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요새는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따로 돈 내고 배우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쵸? 네. 외국계 기업의 인사총괄 상무이시자 취업 스페셜리스트 박은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 한 말씀만 드려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보조개 너무 귀여워요. 네, 보조개도 예쁘시지만 이력이 정말 화려하십니다. 그렇죠. 네, 기가 제가 막히시죠? 듣기만 해도 믿음이 팍팍 갑니다. 맞습니다. 네. 주제가요. 인사 담당자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인데요. 네. 이 오랜 기간 여러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를 맡으셨잖아요. 네, 상무님, 도대체 인사 담당자는 어떤 자기소개서에 반하는 걸까요? 남다른 노하우를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만은 네. 오랜 기간 동안 또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쌓인 개인적인 통찰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먼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느 그 포지션에 지원하는지, 그 잘 가능성은 있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재현 씨 자기소개서 써보셨어요? 네, 저도요. 사실 진짜 많이 써봤습니다. 아, 네, 네. 그래도 살면서 한 4-5번은 써봤던 것 같은데 네. 그 다 붙은, 그러니까 이게 넣는 데마다 다 붙긴 했어요, 사실은. 정말요? 예, 네. 제 자랑이지만. 예. 근데 네. 또 보면은
제가 쓸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미사여구. 네. 이거를 너무 많이 쓰긴 했는데. 평소에도 많이 네, 쓰시잖아요. 평소에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이게. 네. 보통 2번 이상 써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제 자기소개서를 보면은요. 미사여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그 이력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 그 자기소개란이 자기소개서 있죠. 그 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력만 사실상 볼 게 있고 이 자기소개 부분은 조금 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아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이제 보통 그 자기소개를 할 때 너무 많은 미사여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나의 그 은유나 비유를 통해서 네. 이게 뭔가 정확하지 않은 문장이 많이 생겨나는 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닐까 좀 저는 싶은데 네. 제가 진짜 그런 실수를 많이 했긴 했거든요. 괜찮으셨어요? 자기소개서? 저도 자기소개서 꽤 많이 써봤는데요. 네네. 일단 시작하기만 생각하면 마음이 참 답답해지고 그렇죠. 막연하고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상무님, 자기소개서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본인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네. 깊이 있게 해보시라고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네. 결국 본인이 지금까지 한 여러 그쵸? 가지 경력이나 네. 상황이나 경험이나 관련한 얘기들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와 포지션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더불어서 네. 본인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회사가 느끼는 진부한 자기소개서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재환 씨는 어떤 대답이 좀 1위로 꼽혔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상무님도 당연히 인정하시겠지만 네. 보미 씨도 인정하시고 당연한 거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성실히 하겠습니다. 네. 이직하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네. 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내 다짐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네. 거는 뻔한 좀 약간 이야기라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상투적인 표현들을 쏟아져 내셨는데요. 그렇죠. 네, 상투적인 그럼 사람이라.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네, 3위는 바로 책임감 있는, 네, 그리고 2위는 노력하는, 대망의 1위는 성실한이 차지했습니다. 그러게요. 책임감 있게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떨어지는 다 겁니까? 들어갔네요. 예. 이러면 떨어지겠네요. 예. 네. 그러게. 이 질문 내용 보니까 되게 뜨끔하네요. 왜냐면 저도 뜨끔했어요, 사실. 제가 진짜 이력서와 이제 그 자기소개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에 정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책임감 있게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타라. 정말 뜨끔하네요. 네, 이번에는요, 한번 실제 자기소개서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함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실함은 태어날 때 몸을 배웠으며 언제나 빠릿빠릿하고 열정이 넘쳐 흐르는 땡땡땡입니다. 근데 왜 취업을 못했나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일이든 성실함이라는 기본을 지키면서 네. 진심을 다해 임하면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가 늦었습니다. 깨달았네요. 네, 학창 시절 시험 기간에는 얼음물을 발을 담그고라도 밤새 공부하면서 학업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네, 성실함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취업- 들어갔네요. 이 취준생이 자기소개서 보니까 정말 그 성실함을 진짜 많이 강조를 하네요. 좀 진부하네요, 진짜. 네. 그렇죠? 박은영 산모님, 왜 성실하다는 표현이 진부한 걸까요? 성실하다는 표현 자체가 진부하다기보다는 보다는, 여기 그렇죠. 그 실제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10명 중에 9명이 네. 본인은 성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첫 번째 네네네. 변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변별력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읽었을 때, 이 사람 정말로 성실하구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성실합니다라고 끝났을 경우에 성실한지 안 한지 모르죠. 네, 굉장히 진부 자체 표현이 진부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나를 표현할 때 성실함의 대체 단어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나? 저는 이제 좀 책을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네. 100권의 책을 읽었다. 네. 근데 그것을 뭐 방학 때 한꺼번에 읽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꾸준히 1년에 뭐 10권씩을 읽었다든가.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면들이 느껴지세요? 네. 1년 동안 10권씩 꾸준히 네. 읽었다. 떠오르는 단어가 성실함. 그렇죠. 네. 네. 오. 앞서 말씀드렸던 야. 그런 것들. 그래서 뽑히는 겁니까? 그러한 것들이 네. 결국은 그
성실합니다라고 네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 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실하구나라고 실례를 느끼는 것. 듣는 것. 맞습니다. 아, 네.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군요. 공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네. 이제 그러한 것이 결국 본인이 그 책을 읽으면서 네. 어떠한 뭐 안 좋았던 습관이 있었다거나 아.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고쳤다든지.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네. 본인한테 뭐 취미이자 네. 뭐 습관이 됐다든지 뭐 이러한 그런 내용들을 적는 것이 아. 네, 앞서 말씀드렸던 네네. 어떠어떠합니다. 네. 라고 적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또 설문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인사 담당자들이 뽑은 잘못 쓴 자소서의 유형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잘못 쓴 자소서. 네. 네네. 재한 씨가 한번 네,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사 담당자가 가장 싫어하는 자기소개서 베스트 3입니다. 3. 3위는 다른 사람의 것과 내용이 비슷해서. 네, 맞아요. 그렇죠. 네. 2위는 딱 봐도 성의 없이 아. 쓴 자소서. 네. 1위 대망 1위입니다. 1위. 그렇죠. 네. 제가 좀 잘못하는 거긴 한데 구구절절 쓸데없이 핵심을 놓치고 네. 늘어놓는 것이 이제 그런 자소서였는데, 네. 네. 실제로 이런 자소서를 보시면은 제가 그런 거 봤습니다. TV에서 꽁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다가 이런 거요. 이런 거 실제로 이렇게 읽긴 읽으십니까? 이게 읽다 보면은 너무 구구절절 막 핵심도 없고 그러면은 진짜로 이렇게 좀 약간 스킵되는 경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한 두어 줄 읽고 그만두는 경우가 그쵸, 많습니다. 딱 보면 좀 나오시니까. 네네. 네네. 그쵸. 네. 왜 혹시 그러면 지금 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이제 그 순위대로 얘기를 해보면 네. 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것과 내용이 비슷한 상황인데 앞서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죠. 네, 굳이 시간을 들여서 더 시간을 들여서 볼 만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아. 많고요. 네,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취업 준비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읽어봐 드릴게요. 네,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예쁘게 읽겠습니다. 네. 네. 바다의 파도가 커질 때에는 바닷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잔잔할 때만 그 바닷속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마음속에 온갖 감정의 파도가 휘몰아치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작은 경험이지만 이해하고 소통하고 얻는 마음의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 뭐 거의 의식의 흐름대로 자기소개를 썼어요. 상무님 정말 이거 감성적이네요. 네, 이거 뭐 거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네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그러게요. 뭐 사실 전체 내용상 네. 뭐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 다만 그 앞뒤가 맞지 않고 내용이 좀 편협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네. 네네. 제가 아마 경험상 이 그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읽었다면 아마 두 번째 줄까지만 읽고 덮었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네.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같은 수준으로 전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 같고요. 네. 네, 맨 처음에 읽어주셨던 부분에서 네. 바닷속이 보이지 않는 것은 파도 때문만이 아니고 네. 그리고 또한 잔잔하다고 해서 모든 바다가 다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언을 네. 남기셨어요. 기가 막히신다 정말. 그래서 네네. 지극히 그 제한적이고 주관적인 본인의 생각을 네.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맞습니다. 시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네. 회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다의 그래서 파도가 이런 거세. 지원자는 네. 탈락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전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단가 나와라는 말. 네네. 진짜 딱 두 줄 읽으면은 네, 왠지 이럴 것이다. 이 전체의 네. 글이 다 이런 감정의 흐름과 의식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하는데 바다 이해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좀 바다의 파도가 거셀 때에도 그 상무님의 보조개는 보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너무나 저 보조개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서 네. 예, 혹시나 신뢰가 안 됐다면 좋아해서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이 네. 아무래도 뭐 어쨌든 저처럼 지금 또 제가 그랬지만 이렇게 좀 핵심 없이 또 쓸데없는 소리 꺼내면 이 광탈의 네. 광속 탈락의 지름길일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 자기소개서를 직접 준비를 했어요. 그 취준생들의 그 정말 실제 자기소개서예요. 동의를 이제 구하고서 이제 네. PDF에다 좀 띄워볼 건데요. 네. 이 PDF에 띄우는 이유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요목조목. 짚어가면서 요목조목 네. 짚어가면서 살펴보랍니다. 한번 보시죠. 네.
볼까요? 네. 저한테도 참 익숙한 서류예요. 그러시죠. 네, 보니까 뭐 인적사항부터 뭐 네. 학력사항, 자격증, 경력, 딱 이력서 하면 떠오르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사항까지 다 있죠. 네. 앞에 있는 이력서의 부분은 사실관계를 쓰는 것이고요. 아, 예를 들면 학교에 졸업한 사항이라든가 네, 객관적인 사실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는 뒤쪽에. 앞부분에서 그 쓰지 못했던 부분들, 왜 본인이 이 지원을 한 포지션에 네.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구분이 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보면 사진 있죠? 네. 사진이 지금 모자이크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상무님께 궁금한 게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이 없는 경우, 사진을 누락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진인데 실제 사진이 포토샵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과하게 포토샵이. 과하게 포토샵이 네.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쁜 거예요. 딱 봐도 얘는 진짜 네. 배우를 해야 될 애인데 딱 왔는데 약간 좀 다른 경우 이런 것도 막 겪어보셨나 하는 약간 굉장히 경우는 많습니다. 아, 네, 굉장히 그렇군요.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회사마다 사진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네. 그 따로 요건 사항에 따로 있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는 사진을 붙이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런 그래서 차이가 이제 또 몰랐어요. 이 형태는 지원서의 형태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이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사진에 있는 분이 안 오신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면접을 네. 하다 보면.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경우들이, 왜냐하면 이제 신뢰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신뢰감을 잃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네. 오히려 이제 사진은 잘 못 나왔는데 실물이 굉장히 훨씬 더 좋은 경우에 네. 보자마자 그 호감도는 훨씬 더 상승합니다. 아, 네. 오히려 사진을 좀 못 나오게 찍는 것이 네. 좋을까요? 제가 근데 사실 네. 항상 사진을 잘 못 받는다는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네, 또 이제 맞아요. 실물을 보면 또 호감도가 상승한 그 말에 아주 그런 얘기는 공감이 가네요. 제가 할게요. 남의 사진 본인이 그런 얘기해요. 제가 말하기 전에 해주셨어야죠. 그러게. 예. 네. 실제로 그게 좀 사진발이 안 받는 것 같긴 해요. 화면발이라.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아쉽습니다. 예쁜데. 진짜. 이번에는 좀 자기소개서로 넘어갔네요. 네, 그러게요. 이 성장 과정, 뭐 성격,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저 성장 과정 저기 있네요, 저거. 네, 성장 과정부터 네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성장 과정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9살 때 네. 아버지께서 일본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선물해 주신 비디오 카메라는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 카메라 앞에서 인기 있는 가수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고 네. 친구들 집에 초대해 상황을 설정하고 대본을 만들어 토크쇼를 진행하는 것이 저희 낙이었습니다. 이거 재한 씨 아닌가요? 그렇네요. 네. 무엇인가 표현하는 것이 그저 재미있어서 저만의 작은 방송을 만들고 하루 종일 카메라와 놀았던 그때처럼 카메라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방송을 즐길 수 있는 리포터가 되겠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성장 과정을 썼는데 이 친구는 리포터를 좀 지원하는 그래요. 것 같아요. 방송 리포터를 지원한 것 같은데 만약에 상부님께서 이 방송국 인사 담당자시다 하시면은 네. 요 이력서를 보시고 조금 뽑으실까요? 어떠십니까? 요 이력서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고요. 별로 그렇지 않으세요? 네. 예. 그 이유는 성장 과정이 그 리포터가 되기 위한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도 좋은 비디오 카메라를 일본에서 여행 다녀오시면서 사주셨고 이제 인과관계를 만들려고 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카메라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실질 뭐 토크쇼나 이런 것들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것들의 네.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써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실성은 사실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 일단은 성장 과정은 좀 자기적인 느낌이 난다. 네. 이런 코멘트를 한번 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성격의 장단점을 쓴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웃으면 항상 좋은 일이 온다고 믿었던 저는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밝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건 저인데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옛날에 저 잠깐 이 얘기를 들으면 잠깐 갑자기 유명해졌을 때 네. 제가 저 눈을 마주치면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저 유재현 맞습니다 이러고 저는 진짜 이렇게 네. 실제로 웃으면서 인사를 먼저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거 잠깐 이거 또 읽어보면은 반면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정작 내 시간을 챙기지 못하다 보니 네. 오히려 여유를 갖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거 재한 써 씨가 있네요. 쓴 거죠? 저는 미림 요구를 안 나왔는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언뜻 보기에는 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상무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네. 뭐 마찬가지로 앞에 성장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 장단점에 대한 쓴 부분도 상당히 그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요. 네.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정작 내 시간을 챙기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여유를 갖지 못했다. 언뜻 들으면 상당히 그 네. 좋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본인으로선 단점이라고 적었지만 네.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네. 부분들을 적은 것 같고요. 단점을 가장한 인간적인 모습이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회사에서 회사의 상황으로 봤을 때 네. 본인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배려한 나머지 본인 업무를 제대로 잘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아하.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미루어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상무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항상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단점 부분에서 항상 좀 막연했거든요. 이게 정말 100% 리얼한 내 단점을 써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기에 단점이지만 장점 같은 단점을 써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고민을 항상 했었어요. 어렵죠. 단점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의견을 드린다면 네. 저의 경우라면 그냥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아. 네.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좀 그 와닿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앞서서 말씀하신 그 단점 같지 않은 단점 네. 적어놓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네. 이런 네. 것보다는 네. 가장 중요한 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네.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거. 항상 그 점에 그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키포인트는 공감, 그리고 진실성 이렇게 좀 맞습니다. 꼽을 수 네. 있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지원 동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축제 진행 사회자를 맡아 무대 위에서 학생들의 호흡을 이끌어내고 공감을 나눴던 순간은 제게 있어 결코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다양한 교내 활동 속에서 체육대회나 학교 홍보에 대한 구성을 짜고 대본을 작성하는 등 전체적인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무대에 올라서 분위기를 이끌며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하였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에는 짜릿한 전율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때 방송 진행이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방송인이라는 그 꿈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잘 읽어주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원 동기의 포부까지 밝혔는데요. 네. 상무님이 이 방송 리포터를 뽑는 담당자라면 네. 과연 이 학생을 뽑으실 건가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앞서 네. 말씀드렸던 그 자기적인 느낌은 계속 드는 내용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 진행 사회자를 맡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정보를 잘 전달했다는 거, 네. 시청자의 반응이 짜릿했다는 거, 그리고 이때 방송 진행이 진심으로 좋았고 방송인의 꿈을 키우게 됐는데 사실 졸업하고는 네.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그 지원 동기서의 그 자기소개서에 썼던 부분들과 사실 이제 이력서에 있는 사실관계 것들이 비교해 보면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만약에 면접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근무한 졸업하고 바로 네. 방송 진행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포기하고 투자증권에 입사를 건지. 했다가 네. 7년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했어요. 그러게요. 지나고 네. 다시 학교를 또 그 이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하셨다가 이 근무를 하셨다가 다시 대학을 갔는데 전공은 지식경영학부를 했는데 왜 저런 전공을 하시게 됐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말 물어볼 수 있는 디테일하십니다. 질문들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진짜 저런 건 진짜 보지도 못했어요. 저렇게 쌍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런 자소서가 좋았다.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신 적이 좀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많았었고요. 뭐 한 과거에 어떤 회사를 다녔을 때 그 네. 다닌 회사에서 이제 미국으로
사람을 뽑으러 가는 학생들을 네네. 뽑으러 가는 그런 그 리크루팅 트립이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어떤 그 제가 봤던 이력서 중에 한 이력서가 네. 이분은 당시에 그 학부에서도 건강 관련 네. 전공을 하시고 네. 또 미국의 당시 학교에서도 그 석사 학위를 건강 관련을 하고 계셨고 네. 네. 가장 흥미로웠던 건 본인 소개서에 적은 부분에서 6개월 동안 50kg를 뺐다, 감량했다. 아. 예,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부하는 것과 네. 본인의 실천력과 실질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것이. 굉장히 맞아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분은 뽑히셨나요? 뽑히셨나요? 뽑혔어요. 정말요? 예. 야, 역시. 그러게요. 네. 자소서가 참 중요하군요. 네, 정말 자기가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 그리고 또 노력한 흔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 꼭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 말씀 역시 진짜 사이다 같고 속이 뻥 뚫리는 정말 자소서 쓰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무님 정말 제가 너무너무 존경했던 게 딱 저렇게 그 연도수를 보고 이 사람의 인생을 한 방에 탁 파악하시는 이런 디테일함. 역시 취업 스페셜리스트다우십니다. 정말 네. 대단하세요. 맞습니다. 수년간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로 또 취업 준비생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주시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을 좀 마지막으로 취업 스페셜리스트로서 약간 그 취준생들에게 준비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으십니까? 네. 인터넷을 보면 이제 여기저기 샘플로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그러한 내용들을 본인의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그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짓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지원한 회사와 그다음에 자리에 요구하는 자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참고를 해서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인데도 자기소개서 쓸 때 도움이 되는 정보와 노하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뿌듯한데요. 네. 다음 시간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도 역시 취업 스페셜리스트 박은영 상무님과 함께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또 네네.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하네요. 그렇죠. 네. 공략이에요, 완전. 네, 박은영 상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모든 취준생들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